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강사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는 지금 세 가지의 상품들이 보이는데요. 커피, 바나나, 초콜릿 이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식품? 네. 또는 수입되는 물품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품들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산자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가격의 약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경제용어 몇 가지 이야기하고 갈게요. 먼저 경제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정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게 되죠. 이 받은 돈으로 다시 내가 필요한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이윤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행위를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역이란 우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역이라고 하면 상품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술이나 서비스, 문화 등도 우리의 문화 상품입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BTS 사진이 보이죠. 우리 BTS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산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건축, 운수업, 관광 등도 모두 대표적인 무역 상품이 됩니다. 관세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물품들에 대해서 책정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히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경제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무역이 과연 공정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싸고 좋은 상품을 원하게 되어 있죠.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찾게 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물품을 팔아야 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싸고 좋은 물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노동 생산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자는 낮은 생산비를 받고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장품 회사인 더 바디샵의 대표는 어느 날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원재료의 값이 이렇게 싸다고? 상품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원재료의 가격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대표는 공정한 무역을 제안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화장품 업계의 최초의 공정무역의 시작입니다. 바디샵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무역을 한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자, 공정무역이란 소비자도 생산자도 기업도 모두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어느 마을에 루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루시의 식구들은 커피나무 열매를 따서 판 돈으로 빵을 사 먹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온 식구가 나가 일을 해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오늘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루시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등 세계 여러 나라에는 루시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지만 너무 적은 돈을 받아 하루하루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루시와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힘든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나섰어요. 그것은
영국의 작은 마을 가스탕이라는 곳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희생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 가스탕은 공정무역 마을을 선포했어요. 공정무역은 루시와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고 저개발 국가 나라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힘을 주는 무역입니다. 공정무역 마을은 공정무역 운동에 동참하는 마을을 이야기하고요. 이후 세계 24개국 1600개 마을에서 참여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은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빈곤자 중 3분의 2가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구는 전 세계의 60%나 되는데 공정무역 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도시는 1600개 중 단 4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공정무역 도시가 되고자 지난 2012년 5월 공정무역도시 추진선언을 했습니다. 전쟁 후 어려운 현실을 딛고 스스로 자립해본 경험과 감동이 아직 남아있는 도시 서울.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서울이 공정무역도시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세계는 루시와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루시의 마을이 조금씩 커집니다. 루시와 친구들의 꿈도 같이 커질 겁니다. 여러 나라 곳곳에서 빈곤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세계 환경을 보호하여 지구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서울시가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 도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 루시 이야기 함께 잘 보셨나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는 원조나 기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노동자의 40%는 빈곤층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제공하고도 단 $2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라고 하면 그 나라의 물가를 생각하더라도 의료나 학교 그리고 식품 등을 구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달콤한 초콜릿, 그리고 즐겁게 노는 축구공의 불편한 진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은 어쩌면 누군가의 노동의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에는 절반 이상이 14세 미만의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하루에 14시간 정도의 혹독한 노동을 하고 그것의 대가로 하루 $1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네팔 소녀는 하루 10시간 이상 2, 3일을 꼬박 축구공을 꿰매는 일을 합니다. 10만 원이 넘는 축구공 하나를 완성하고 이 소녀가 받는 금액은 단돈 150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단 1%만이 농장주에게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값싼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값싼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숙성된 노란 바나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나나 하나의 소득 분배를 보면 먼저 소매상이 39% 정도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숙성 관리인이 12%, 관세가 약 12% 정도로 책정이 되고 수입업자에게 20%, 그리고 수출업자에게 5%, 농장 주인에게 7%, 노동을 제공하는 농부에게는 약 5%의 이익이 돌아갑니다. 바나나에서 살펴본 소득 분배처럼 우리가 약 5,000원 상당의 커피 한 잔을 소비하게 되면 농장주에게는 1%,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정도의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린 노동자들에게는 얼마의 금액이 돌아갈까요? 그 노동자들에게는 0.5%, 약 25원 정도의 이익이 돌아갑니다. 0.5%에 불과한 노동자의 수익을 공정한 대가인 6%를 지불하자는 것이 공정무역의 취지입니다. 그것으로 경제적인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죠. 공정무역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아동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남녀 임금 차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공정무역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좀 더 좋은 유기농 비료와 친환경 토양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죠. 공정무역이 활성화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과 의료 등이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식품들은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표적인 공정무역 식품들입니다. 바나나, 커피, 초콜릿, 잼,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가지고 노는 축구공,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목화를 이용한 수공예품들도 공정무역 제품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정무역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류회사 파타고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2014년 요가복을 처음으로 공정무역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공정무역 기업으로 네스프레소를 들 수 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커피 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으로 먼저 커피 재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마련해 주었으며 연금 제도와 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커피 학교를 설립해 커피 장인들을 길러내는 것으로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공정무역 인증 표시들입니다. 이 표시들은 각 나라와 기관들이 발급한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2003년 아름다운 가게가 인도와 네팔에서 생산한 수공예품을 거래함으로써 첫 공정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으며 화면에 보이는 기업들이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정무역의 날인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세계의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시사성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공정무역 축제가 랜선 축제로 열렸는데요. 홍보 영상을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 제품을 찾아볼 건데요. 저희 동네에서 파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Hello to all of our fair trade and these WFTO members. 공정무역 실제 시장에서는 갑자기? 그렇다고 맨몸으로 이분이 너무 준비해 오시는 분. 매력적인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그 경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3국가, 세계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런 공정무역 랜선 축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와 기부 활동입니다. 자, 공정무역을 하면 좋은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고요.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인도 아니고 단순한 소비자일 뿐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학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공정무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잠깐 의문이 드시죠? 공정무역 커피 이야기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orld coffee is second only to oil trading.
215 million child labor. How much do they get? What can we do to help? 영상 잘 보셨나요? 커피 한 잔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정무역.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와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공정무역을 주제로 글도 써보고 홍보 영상도 만들어보고 또 윤리적 소비에 관한 광고를 만들어 봄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사하고 검색하는 일입니다. 공정무역 상품의 목록을 만들어 보고 공정무역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또한 공정무역 마을도 검색해 보고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을 위해서 어떠한 원칙들이 필요한지 조사해 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3가지.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나바다 같은 운동을 할 때 공정무역 행사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고요. 우리 지역 마트에 공정무역 상품을 요청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할 때 이왕이면 공정무역 상품 어떠신가요? 자, 이제는요, 그냥 내가 그 물건 좋아서 샀어 라는 소비보다는 올바른 소비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올바른 소비 문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을 거쳤을까? 이 물건은 누가 만들었을까?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책정된 가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은 친구들은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보이는 4가지 물품 중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 벌써 찾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정답은 3번째 딸기잼이죠. 왜 그 물건이 공정무역 물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째 딸기병에 표시되어 있는 공정무역 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축구공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why you look so sad? Tears are in your eyes. Come on and come to me now. Don't be ashamed to cry. Let me see you through. 'Cause I've seen the dark side too. When the night falls on you, don't know what to do. Nothing you confess.
원석 매듭 팔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원석은 커넬리언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매듭실은 폴리 매듭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매듭 팔찌는 두 가지 기법만 알면은 이렇게 예쁜 팔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은 팔자 매듭이라고 하는데 요 팔자 매듭 한 가지 그리고 요 매듭 도래 매듭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매듭은 중간에 이렇게 형광색이 들어간 거는 끈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요 기법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다양한 원석이나 다른 부속들을 껴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도래 매듭 변형, 외도래 매듭이라고도 하고 요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키트 만들기 재료를 받으셨을 텐데 열어보면 본드도 보이고 종이도 보이고 우드픽이라는 꼬지도 보이네요. 그리고 본드, 순간 접착제, 그리고 종이, 이면지예요. 이면지를 활용했습니다. 얘도 본드를 사용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옆으로 치워 놓고,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는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집에 사용하는 가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뜯어서 트레이에 쏟아 봅니다. 보면은 이렇게 검정실과 형광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고요. 실은 두 가지 들어 있고, 자, 그리고 요거 빨대 모양, 얘가 빨대를 잘라서 요 크기로 제가 다 넣어 드렸는데 마감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옆으로 챙겨 놓고, 얘는 본드를 쓸 때 그리고 매듭을 할 때도 사용할 거예요. 자, 순간 접착제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빨간 글씨로 쓰져 있죠. 내용물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부에 닿게 되면 딱딱하게 굳거나 이렇게 완전히 딱 붙어버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붙을 수 있다고, 그래서 순간 접착제라고 해요. 그래서 뚜껑을 항상 닫아놔야 되고, 이렇게 돌려서 열고 닫을 때는 살짝 홈이 파져 있는 부위, 요 부위까지 꼭 닫아 주셔야 됩니다. 본드는 사용 후 꼭 뚜껑을 닫아 놔야 됩니다. 옆으로 쏟아지거나 하면은 주변이 다 그대로 굳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커넬리언입니다. 커넬리언이라는 보석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래된 보석인데요. 이 보석은 옛날에는 왕족들만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보석이었어요. 특히 나폴레옹이 아주 많이 좋아했던 보석이고요. 나폴레옹이 커넬리언을 좋아한 이유는 커넬리언은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왕비 조세핀에게도 커넬리언을 몸에 지니지 않고는 외출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마감할 때 쓸 거라서 옆으로 해놓고, 자, 요 까만색 실, 이거는 폴리 매듭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료가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그리고 이 실을 가지고 보석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끼워서 쓸 건데, 실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보석에 끼울 때 너무 부드러워서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늘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본드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딱딱한 이면지 있잖아요. 코팅되어 있는 이면지에 그리고 부드러운 종이, 그리고 우드픽도 필요해요. 코팅이 되어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드 뚜껑을 돌려서 열고 조금 짜줍니다.
본드 뚜껑을 잘 닫아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본드를 짜고 그 다음에 실을 본드에 묻힐 건데 왼손 한 손에는 부드러운 종이를 잡고 본드를 묻힌 다음에 닦아줘요. 자, 종이를 이용해서 쑥, 너무 많이 닦아도 안 되고요. 적당히 두세 번 쓱, 네, 쓱, 쓱, 네, 이렇게 하고 옆으로 치워 놓고 또 다른 실도 이렇게 본드를 묻히고 종이에 본드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굳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 끝 양쪽 다 6개를 다 요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손에 본드가 묻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가위로 조금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조금만 사선으로 톡, 톡, 톡. 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세 가닥 나란히 모은 다음에 이제 세 가닥을 나란히 한 다음에 10cm 정도 길이 지점에서 매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묶어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손가락에 돌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구멍 사이로 빼냅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가 정식 명칭은 팔자 매듭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묶어줘 하면 요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에 돌려서 이렇게 X자 모양이 되게 만든 다음에 살짝 빼서 뒤에서 앞으로 구멍 사이로 빼줍니다. 그래서 좌우로 당겨주면 길이를 끝에서부터 한 10cm 정도 길이 해서 하나씩 당겨주고 하나씩 당겨줘야지 모양이 예쁘게 매듭이 지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세 가닥 모두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자, 이제는 한 줄에만 보석을 끼웁니다. 끼워서 쭉 간 다음에 이제는 보석을 끼운 줄과 옆에 한 줄, 네, 두 줄만 묶어 줄 거예요. 그래서 두 줄을 묶어 주는데 얘는 한 1cm 정도, 요 정도. 자, 1cm에서 한 1.5, 예, 이 정도에서 이제 또 아까 맨 처음 한 것처럼 손가락에 한번 돌리고 살짝 뺀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빼줍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길이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우드픽을 이용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우드픽을 끼울 때는 밑에서 위로 끼워야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끼워서 당겨주면 당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 보내준 다음에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묶였죠. 그래서 이것도 한 줄씩 한 번씩 더 당겨주시고, 네, 그러면 지금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줄에다가 아까처럼 보석을 끼우고 또 옆에 있는 줄 한 줄과 두 줄을 또 묶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을 잡고 이번에는 2cm가 되겠죠. 처음 한 줄은
1cm, 그 다음에 넣었을 때는 2cm 정도 길이를 봐가면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드픽은 밑에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길게 묶여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우드픽을 넣어서 자기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고 빼서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옆에 한 줄, 그죠? 이제부터는 원석을 2개씩 넣을 거예요. 1개 넣고 또 하나 더 넣어줍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맨 처음 시작은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엔 2개씩 들어가 있죠. 물론 취향에 따라서 하나씩 계속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처럼요. 네,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크넬리언 같은 경우에는 좀 풍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2개씩 넣었습니다.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개를 끼웠으면 똑같이 2줄을 잡고 X자로 만들어서 살짝 빼고 뒤에서 앞으로 2줄을 뺀 다음에 우드픽을 넣죠. 우드픽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앞으로 위치에 당겨주고 우드픽을 뺀 다음에 묶어주면 되죠. 이번에도 하나씩 실을 하나씩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이게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2개 묶여진 거 빼고 또 옆에 한 줄만 있는 아이에다가 또 2개를 넣어 줍니다.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원석은 동글동글한 것보다 약간 납작하기도 하고 길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도 원하는 색상대로 조금 밝은 톤을 원하면 밝은 톤을 끼워도 되고, 짙은 갈색이 더 예쁘다 그러면 짙은 갈색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길이가 안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우드픽을 위에서 밑으로 넣으면 이렇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드픽을 빼고 부드럽게 위치를 잡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2개 묶인 거 말고 혼자 있는 아이를 또 원석을 2개 끼우고 똑같이 또 옆에 한 줄과 2줄을 함께 묶어 줍니다. 이제부터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드픽을 사용하지 않고 매듭을 손으로 살살 밀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우드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끼우고 2줄을 잡고 묶어주고 손가락에 돌려서 2줄을 빼준 다음에 위치를 보고 손으로 살살 밀어서 당겨주고 고정. 네. 옆에도 마찬가지죠. 또 한 번 더 매듭실 하나에다가 크넬리언 보석 2개를 끼우고 이번에는 또 2줄을 옆에 있는 줄과 함께 묶어서
위치를 갖다 놓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자, 1개, 2개, 3개, 4개, 5, 6개 정도 했는데요. 네, 팔에 한번 사이즈를 볼게요. 그래서 가운데 손목 밑부분은 매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끈 조절을 할 수 있는 매듭을 또 할 거라서요. 제 손목에는 아직 한 세트를 더 만들어야지 맞을 것 같아서 한 세트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2개를 넣고 X자로 만들어서 뒤에서 빼준 다음에 손으로 살살 밀어서, 잘 안 될 때는 우드픽을 밑에서 위로 올려서 당겨준 다음에 우드픽을 빼고 그대로 당겨주면 매듭이 지어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재보니 이제는 마지막 단계, 맨 처음에 하나만 넣었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에도 이제 하나만 넣을 거예요. 하나만 넣어서 한 세트를 만들어 주고 끝낼 건데, 하나 넣고 2줄 잡고 손가락에 돌려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살 밀거나 우드픽을 이용해서 위치로 갖다 놓고 한 줄씩 당겨서 단단하게 매듭을 묶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넣으면 저는 다 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넣고,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3줄을 함께 묶었잖아요. 그것처럼 맨 마지막엔 3줄을 같이 묶습니다. 3줄을 잡고 손가락에 360도 돌려준 다음 뒤에서 앞으로 3줄을 다 빼서, 위치로 갖다 놓기가 쉽지 않으면 우드픽을 이용해서 살살 네, 당겨주고 우드픽을 빼서 묶어줍니다. 그래서 한 줄씩 당겨줘야지 또 매듭이 동그랗게 예쁘게 묶여져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죠. 왼쪽 실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실은 왼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교차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형광색 마감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스트롱도 같이 준비합니다. 손으로 이제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스트롱 갖다 대고, 그리고 매듭실도 한 6cm 정도만 이렇게 나란히 잡고, 이제 형광색 실끈을 잡고 돌려줄 거예요. 전체를 돌려주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이 왼손 있는 쪽으로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나란히 돌리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고, 또 돌릴 때는 손을 떼고, 또 그 다음에 바로 고정, 돌리고 손을 떼고 고정, 다시 돌리고 손을 떼고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계속 감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15번, 16번 정도 감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감을 때는 좀 길이가 너무 넓어 보인다 싶지만, 나중에
이렇게 마감할 때 보면은 이 길이보다는 훨씬 더 작아져요. 그래서 전체 감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거의 다 감아줍니다. 그래서 한 15번 정도 15번 정도 감아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다 감았으면 실에 어떤 실 여유분을 조금 있어야 돼요. 한 10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아주고, 자, 이번에는 감아왔던 이 실 끝을 잡고 스트롱 안으로 실 끝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서 통과시켜 준 다음에 실만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스트롱하고 같이 빼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살살살살 당겨주고, 자, 반대쪽도 살살살살 당겨줍니다. 또 계속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살살살 당겨주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당겨주고, 처음에 감았던 것보다 훨씬 작아졌죠? 손으로 빙글빙글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한쪽은 당겨주고,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이제 요 남은 실은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는 잘라주면서 본딩을 할 거예요. 자, 본드는 직접적으로 실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종이에다가 조금 짜서 우드픽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사용 후 꼭 닫아야 합니다. 우드픽을 준비하시고, 자,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검정색 실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우드픽에다가 본드를 묻혀서 잘린 부위에만 이렇게 살살 발라줍니다. 검은색 실에도 본드가 붙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검정색 실에 붙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짝 발라주세요. 그리고 검은색 실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발라준 다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손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진짜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다 하면 이제 끝나요. 스톤을 끼울게요. 스톤을 끼우고 우리가 계속 했던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뺀 다음에 여기서는 우드픽을 작은 글로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당겨주세요. 스톤에 가깝게 바짝, 네, 그리고 당겨서 놓고 나머지에도 원석을 끼우고 묶어주세요. 고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우드픽을 밑에서 위로 끼워서 스톤 가깝게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쉽게 매듭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한쪽에 3개, 반대쪽에 3개, 총 6개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빼내고 고리를 만든 다음에 우드픽을 밑에서 위로 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우드픽을 빼고 그대로 당기듯이 묶어주면 이렇게 다 묶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남은 실은 잘라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른 부위에는 본딩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풀어지거든요. 자, 본딩 톡톡톡톡 톡톡톡. 가위가 뭉퉁한 것보다는 날카롭고 쪽가위라는 거 있죠. 쪽가위나 어쨌든 조금 세밀한 가위로 쓰면은 요 매듭도 좀 더 예쁘게 잘리겠죠. 자, 이제 끝났는데요. 원성 매듭 팔찌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던 것처럼 커넬리언 팔찌가 항상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